여러분, 요즘 의학 뉴스가 참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모더나와 머크가 함께 개발 중인 개인 맞춤형 mRNA, AM 치료 후보가 흑색종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 3상에서 주요 목표를 달성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코로나19 백신으로 익숙해진 mRNA 기술이 이제는 암 치료 영역에서도 중요한 가능성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런 뉴스를 들으면 마음 한쪽에서는 희망이 생깁니다. 이제 암도 언젠가는 감기처럼 관리되는 병이 되는 것 아닐까. 의학이 이렇게 발전하면 우리는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 아닐까. 충분히 그런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영상에서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의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내 몸을 매일 관리하는 일까지 대신해 주지는 않습니다. 새 치료법은 귀한 희망입니다. 그러나 그 희망이 내게 실제 도움이 되려면 병을 너무 늦게 발견하지 않아야 하고 평소 몸의 기초, 체력이 버텨주어야 하고 내 혈압과 혈당과 체중과 수면을 스스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모더나 암 치료 뉴스에서 출발해 의학 발전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기대 수명과 건강 수명, 암 검진, 운동, 식사, 건강 기록까지 60대 이후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할 건강 관리의 기준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특정 치료를 권하거나 의학적 판단을 대신하기 위한 영상이 아닙니다. 건강과 치료에 관한 결정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다만 빠르게 바뀌는 의료 시대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내 몸을 지켜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최근 뉴스를 정확히 짚어보겠습니다. 2026년 8월 19일 모더나와 머크는 인티세메란 아우토게네이라는 개인 맞춤형 mRNA 기반 암 치료 후보와 면역 항감제 키트루다를 함께 쓴 임상 3상에서 주요 평가 지표를 충족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대상은 수술로 종양을 완전히 제거한 뒤에도 재발 위험이 높은 주비기에서 4기 흑색종 환자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흑색종입니다. 모든 암에 성공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둘째, 수술 후 보조치료입니다. 이미 보이는 종양을 모두 제거한 뒤 재발을 줄이기 위한 치료라는 뜻입니다. 셋째, 아직 허가 전입니다. 회사들은 데이터를 학회와 규제기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치료가 모든 환자에게 바로 쓰이는 단계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이 소식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개인 맞춤형 신생항원 치료와 mRNA 기반 암 치료가 임상 3상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보였다는 점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환자마다 암세포가 가진 돌연변이의 특징을 분석하고 그 특징을 면역계가 알아보도록 훈련시키는 방식입니다. 암을 외부에서만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의 면역 체계가 암을 더 잘 알아보도록 돕는 접근입니다. 모더나와 머크는 이전 이상 연구의 5년 추적 자료에서도 재발 또는 사망 위험을 49%, 원격 전이나 사망 위험을 59% 낮춘 결과를 제시했습니다. 이번 3상 발표는 그 가능성이 더 큰 규모의 연구에서도 이어졌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명한 사람은 희망과 과장을 구분합니다. 이것은 암이 정복되었다는 뉴스가 아닙니다. 한 암종, 한 조건, 한 치료 조합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는 뉴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박수를 보내되 동시에 차분해야 합니다. 좋은 의학 뉴스일수록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이번 뉴스가 말해주는 더 큰 흐름은 개인 맞춤 의학입니다. 예전에는 같은 암이면 비슷한 치료를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암의 위치뿐 아니라 유전자 변이, 면역 반응, 재발 위험, 환자의 체력과 나이까지 함께 봅니다. 같은 이름의 병이라도 사람마다 다르게 접근하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이 흐름은 암 치료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혈압약도, 당뇨 관리도,
심장 질환 예방도 점점 더 개인의 숫자와 생활 습관을 함께 봅니다. 예전에는 병원에 가서 의사가 말해주는 대로만 따라가는 시대였다면, 이제는 내가 내 몸의 자료를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더 좋은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내 혈압이 평소 어느 정도인지, 아침 공복 혈당이 어떤지, 최근 체중이 늘었는지 줄었는지, 약을 몇 가지 먹는지, 잠은 몇 시간 자는지, 걷기는 얼마나 하는지, 이런 기본 정보가 모이면 병원 진료의 질도 달라집니다. 의사가 내 하루를 전부 볼 수는 없습니다. 결국 내 몸에 가장 가까운 관찰자는 나 자신입니다. 의학은 점점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교한 의학일수록 좋은 정보가 필요합니다. 검진 결과지, 복용 중인 약 목록, 증상이 시작된 날짜, 가족력, 생활 습관, 이런 정보를 정리해 두는 사람은 병원에서도 더 정확한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 새로운 치료법이 나온다는 소식은 단순히 먼 나라 연구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메시지를 줍니다. 앞으로의 건강관리는 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으로 하는 것입니다. 아프면 참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작은 변화가 보일 때 확인하는 것입니다. 의학이 발전할수록 나도 내 몸을 더 잘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숫자를 보겠습니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4년 생명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2024년 출생아의 기대 수명은 83.7년입니다. 남자는 80.8년, 여자는 86.6년입니다. 한국은 이미 세계적으로 오래 사는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같은 자료에서 유병기간을 제외한 기대 수명, 즉 질병이나 부상으로 고통받는 기간을 제외하고 건강하게 지낼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은 65.5년으로 제시됩니다. 단순 계산으로 보면 기대 수명과 건강 수명 사이에 약 18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숫자가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몇 살까지 살 것인가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몇 살까지 내 발로 걷고, 내 손으로 먹고, 내 판단으로 결정하고, 내 관계를 유지하며 살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국가데이터처의 2025 고령자 통계도 중요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2025년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 인구의 20.3%입니다. 이제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사회입니다. 그리고 2023년 기준 65세의 기대 여명은 21.5년으로 제시됩니다. 65세가 끝이 아니라 그 뒤로도 평균적으로 20년 넘는 시간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그 20년을 어떤 몸으로 살아가느냐입니다. 병원비도 현실입니다. 같은 고령자 통계에서 2023년 65세 이상 고령자의 1인당 진료비는 530만 원이 넘는 수준으로 나타납니다. 오래 사는 것은 축복이지만 오래 아픈 것은 누구에게나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장수보다 건강 수명입니다. 병이 하나도 없는 완벽한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병이 있어도 잘 관리하고 기능을 오래 유지하고 내 일상을 가능한 한 스스로 꾸려가는 힘을 말합니다. 암 치료 뉴스가 나올 때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치료제가 계속 나오니 조금 늦게 발견해도 괜찮지 않을까. 하지만 현실은 반대에 가깝습니다. 치료가 발전할수록 조기 발견의 가치도 커집니다. 왜냐하면 병이 너무 진행되기 전에 발견해야 치료 선택지가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수술, 방사선 치료, 항암 치료, 면역 치료, 표적 치료, 그리고 앞으로 나올 새로운 치료들도 결국 몸이 버틸 수 있고 병이 통제 가능한 시기에 더 큰 의미를 가집니다.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은 암이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어서 정기적인 암 검진을 통해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우리나라 국가암검진 사업은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을 대상으로 시행됩니다. 물론 모든 검사가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검진에는 위양성, 추가 검사, 불안, 부작용 같은 부담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 성별, 가족력, 과거 병력에 따라 나에게 필요한 검진을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태도가 있습니다.
검진을 무서워해서 피하지 말고 검진을 맹신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검진은 벌을 받으러 가는 자리가 아닙니다. 내 몸의 현재 위치를 확인하러 가는 자리입니다. 결과가 좋으면 안심할 근거가 생기고 이상이 있으면 더 일찍 대응할 기회가 생깁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증상이 없다는 말만 믿으면 안 됩니다. 혈압도 조용히 올라가고 당뇨도 천천히 진행되고 암도 초기에는 몸에 큰 신호를 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몸이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 일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의학 발전은 희망입니다. 그러나 검진은 그 희망에 다가가는 문입니다. 문 앞까지 가는 일은 결국 내가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건강관리는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운동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65세 이상에게도 규칙적인 신체 활동을 권고합니다. 일주일에 150분에서 300분 정도의 중강도 유산소 활동, 그리고 주 2일 이상의 근력 운동, 균형과 근력을 함께 쓰는 운동을 주 3일 이상 권합니다. 말이 어렵지만 생활로 바꾸면 간단합니다. 빠르게 걷기, 계단 오르기, 가벼운 근력 운동, 의자에서 일어났다 앉기, 한 발 서기, 스트레칭 같은 것들입니다. 나이 들수록 운동의 목적은 몸매가 아닙니다. 넘어지지 않는 것, 혼자 화장실에 가는 것, 장을 보고 집에 오는 것, 병원 진료를 버티는 것, 여행을 가도 지치지 않는 것입니다. 근육은 노후의 체력 통장입니다. 젊을 때처럼 많이 벌지 못해도 조금씩 저축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식사입니다. 미국 암협회는 과체중, 신체활동 부족, 건강하지 않은 식사, 과음이 암 발생이나 사망과 관련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건강한 식사는 특별한 보약이 아닙니다. 채소와 과일, 통곡물, 콩류, 생선, 적절한 단백질을 챙기고 가공육과 과도한 당분, 지나친 음주를 줄이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숫자입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체중, 허리둘레, 신장 기능, 간 수치. 이런 숫자는 귀찮지만 정직합니다. 기분은 속일 수 있어도 숫자는 몸의 방향을 보여줍니다. 병원에서 받은 결과지를 버리지 말고 모아두십시오. 가족에게도 알려두십시오. 스마트폰 사진으로 찍어두어도 좋습니다. 네 번째는 약 관리입니다. 60대 이후에는 약이 하나씩 늘기 쉽습니다. 그런데 약이 많아질수록 중복, 부작용, 복용 시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내가 먹는 약 이름을 모르고 색깔로만 기억하면 위험합니다. 약 봉투를 모아두고 병원이나 약국에 갈 때 보여주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건강관리는 거창한 결심보다 반복되는 작은 행동입니다. 오늘 10분 걷기, 물 한 컵 더 마시기, 약 시간 알림 맞추기, 검진 예약 확인하기. 이런 사소한 일이 결국 오래 사는 몸의 바닥을 만듭니다. 건강 이야기를 하다 보면 우리는 자꾸 방법만 찾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어떤 운동을 할까? 어떤 영양제를 먹을까? 물론 방법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깊은 곳에는 태도가 있습니다. 세네카는 인생이 짧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많은 시간을 낭비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말은 건강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건강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오랜 시간 작은 습관이 쌓여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의 몸은 어제까지의 생활이 만든 결과이고 내일의 몸은 오늘의 생활이 만들기 시작합니다. 히포크라테스로 대표되는 오래된 의학의 전통도 생활 습관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지금처럼 유전자 검사도 없고 mRNA 치료도 없던 시대에도 사람들은 이미 먹는 것, 움직이는 것, 자는 것,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몸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현대 의학은 놀랍게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몸이 매일 먹고, 움직이고, 자고, 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첨단 치료와 기본 습관은 서로 반대가 아닙니다. 오히려 기본 습관이 좋아야 첨단 치료의 기회도 더 잘 붙잡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버려야 할 생각이 있습니다. 나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바꿔도 소용없다는 생각입니다. 늦게 시작한 운동도 근력을 늘릴 수 있습니다. 늦게 줄인 술도 간과 혈압에 부담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늦게 시작한 검진도 병을 일찍 찾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늦었다는 말은 때로 핑계가 됩니다. 건강한 노후는 젊은 몸을 되찾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의 몸을 존중하고 지금 할 수 있는 만큼 관리하는 것입니다. 내 몸을 미워하지 말고 협력해야 합니다. 몸은 나를 괴롭히는 적이 아니라 평생 함께 살아온 동반자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AI 이야기를 했습니다. 건강 관리에도 스마트폰과 AI는 꽤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원칙이 있습니다. AI는 의사가 아닙니다. 진단과 처방은 반드시 전문가가 해야 합니다. 그 대신 AI는 정리 도구로 쓸 수 있습니다. 병원에 가기 전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최근 혈압이 높게 나왔는데 의사에게 물어볼 질문을 쉬운 말로 정리해줘. 당뇨 검진 결과지를 받았는데 어떤 항목을 의사에게 확인해야 하는지 알려줘. 내가 먹는 약을 정리할 표를 만들어줘. 단, 개인정보와 주민등록번호, 병원 등록번호는 넣지 않습니다. 스마트폰 알림도 좋은 도구입니다. 약 먹는 시간, 물 마시는 시간, 걷는 시간, 검진 예약일을 알림으로 넣어 두십시오. 머리로 기억하려고 하지 말고 기계에 맡겨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기계를 쓰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기억력보다 시스템을 믿는 사람이 더 안전합니다. 가족과 공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약을 먹는지, 어떤 병원에 다니는지, 최근 검진 결과가 어땠는지 가족 한 명 정도는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갑자기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 이 정보가 큰 도움이 됩니다. 또 하나 조심할 점이 있습니다. 건강 관련 광고와 유튜브 정보입니다. 암이 낫는다, 혈관이 깨끗해진다, 병원 갈 필요 없다, 한 달 만에 완치된다. 이런 말은 되게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비싼 건강식품이나 민간요법을 팔면서 공포를 자극한다면 한번 멈추십시오. 좋은 정보는 불안을 팔지 않습니다. 현명한 건강관리는 새로운 도구를 쓰되 중요한 판단은 의사와 상의하는 것입니다. AI에게 물어볼 수는 있지만 AI만 믿지는 않습니다. 검색할 수는 있지만 광고를 의학으로 착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빠른 세상에서 나를 지키는 건강 지혜입니다. 오늘부터 할 수 있는 일을 아주 현실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건강 파일을 하나 만드십시오. 종이 파일이어도 좋고 스마트폰 사진첩이어도 좋습니다. 검진 결과지, 약 봉투, 진단명, 병원 이름, 담당 의사, 다음 예약일을 한 곳에 모읍니다. 건강은 기억으로 관리하기보다 기록으로 관리하는 편이 훨씬 안전합니다. 둘째, 이번 달 검진 대상인지 확인하십시오. 국민건강보험공단, 병원, 보건소 안내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예약하십시오.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검진은 나이와 성별, 위험 요인에 따라 다릅니다. 내게 해당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셋째, 걷기 목표를 낮게 잡으십시오. 처음부터 하루 10,000보를 목표로 하면 포기하기 쉽습니다. 오늘은 10분만 걸어도 됩니다. 일주일에 5번, 10분씩 걷고 익숙해지면 15분, 20분으로 늘리면 됩니다. 건강관리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계속하는 사람입니다. 넷째, 근력 운동을 아주 작게 시작하십시오.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앉기 10번, 벽을 짚고 팔굽혀펴기 10번, 발뒤꿈치 들기 10번. 이런 운동도 꾸준히 하면 다리와 균형에 도움이 됩니다. 무릎이나 허리 통증이 있다면 무리하지 말고 전문가에게 맞는 방법을 물어보십시오. 다섯째, 식탁에서 하나만 바꾸십시오. 매 끼니 채소 한 가지 더하기, 단 음료 줄이기, 가공육 줄이기, 밤늦은 과식 줄이기. 한 번에 완벽해지려 하지 마십시오. 건강한 습관은 크게 결심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작게 반복해서 생깁니다. 여섯째, 병원 질문을 미리 적어 가십시오.
선생님, 이 수치가 왜 중요한가요? 이 약은 언제까지 먹어야 하나요?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약이나 음식이 있나요? 운동은 어느 정도까지 해도 되나요? 이런 질문을 적어가면 짧은 진료 시간도 훨씬 알차게 쓸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모더나와 머크의 mRNA AM 치료 후보 소식은 분명 의미 있는 의학 발전입니다. 하지만 모든 암을 고치는 치료가 완성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흑색종 수술 후 보조 치료 영역에서 나온 중요한 임상 결과이며 아직 자세한 데이터와 허가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둘째, 의학은 점점 개인 맞춤형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병원의 모든 것을 맡기는 태도보다 내 몸의 기록을 갖고 의사와 함께 판단하는 태도가 더 중요해집니다. 셋째, 기대 수명은 길어졌지만 건강 수명은 따로 생각해야 합니다. 오래 사는 시대의 질문은 몇 살까지 사느냐가 아니라 남은 시간을 어떤 몸과 마음으로 사느냐입니다. 넷째, 암 치료가 발전해도 검진과 생활 습관의 가치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중요해집니다. 조기에 발견해야 좋은 치료 기회를 붙잡을 수 있고 기본 체력이 있어야 치료도 더 잘 견딜 수 있습니다. 다섯째, 오늘 할 수 있는 건강 관리는 단순합니다. 걷기, 근력, 균형, 식사, 수면, 약 정리, 검진 예약, 건강 기록. 특별한 비결보다 이런 기본이 오래갑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한 문장을 남기겠습니다. 의학은 우리에게 시간을 벌어주지만 그 시간을 지키는 것은 매일의 습관입니다. 새로운 치료법을 희망으로 바라보되 내 몸을 남의 일처럼 두지 마십시오. 병원은 필요할 때 나를 돕는 곳이고 의사는 중요한 동반자입니다. 그러나 하루하루 내 몸과 함께 사는 사람은 나 자신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가족이나 주변 지인에게도 조용히 공유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건강 이야기는 혼자 알기보다 함께 나눌 때 더 힘이 됩니다. 현명한 삶은 빠른 세상 속에서도 나를 위해 배우는 지혜를 나눕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